자, 첫 단원이야.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인데, 봐라. 너희들 그 프린트를 받은 거 보면 맨 앞에 요 말이 있지. 요거 중심으로 위치를 쳐놔. 요거 에너지 축이 효소 간염 요 두 개 밑줄 쳐놔. 자, 물질 대사는 생명 현상 중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고 비슷하게 배우거든. 근데 물질 대사가 항상 인이야. 인, 원인. 그 다음에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출입이 따르거든. 동화를 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이화를 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요 밑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요 말은 무슨 어디랑 연관시키면 좋냐면, 효소가 관여한다는 말은 바이러스랑 연관시켜. 바이러스가 무생물인 이유가 뭐야? 효소가 없어서 이거야. 그치? 효소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고 그랬지? 물질 대사.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 기생한다고 그랬지. 활물 기생한다고. 기억나니? 걔들은 그래서 증식한다는 말을 쓰거든. 요거 꼭 알아둬라니. 자, 물질 대사의 종류는 이 두 개가 있어. 동이. 이 두 개가 있다고. 요 과정을 보면 물질 대사 과정에서 요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였는데 사실 요 사이에 누가 있냐? 효소가 들어있지. 효소. 이 두 개의 반응을 하면서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 요 생체 정촉매라고 불러. 얘는 이 정촉매라는 의미가 뭐냐면 속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야. 알겠어? 생체 정촉매라고 그러죠.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효소가 관여를 하고, 효소는 주성분이 보통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커다랗게 뭐 호흡이나 광합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볼 텐데, 그걸로만 국한하지 마라. 내신에 다 나온다. 전반적으로 작은 분자들이 큰 분자 되는 것이 다 동화야. 그러니까 니들 몸에서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되는 게 뭐가 있니? 기본적으로 이거, 그지? 근육질, 지방 축적,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동화에 해당되고, 이화는 분해하는 거잖아. 사실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백혈구 같은 거 되게 잡아서 분해해버리잖아. 그것도 다 예절작용이야. 이화작용. 알았지?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호흡을 배울 뿐이지, 우리 몸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 그러면 이 효소의 종류도 엄청나겠지. 진짜 많아, 효소들이. 이들이 생태에 들어가면 효소 기본으로 분류하는데 10가지로 분류해. 알았지? 그럼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도 있지만, 주성분이라는 말은 다른 성분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금속이온도 존재할 수 있어. 그치? 프린트 두 개 빼. 위에서. 요거부터야. 얘가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너희들이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려. 그러면 설포를 하게 돼. 얘 때문에.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몸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 소화 자체도 이화작용이잖아. 그지? 그런 거에 의해서 요걸 좀 잘 받으면 좋고, 대표적으로 두 개. 자, 광합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단백질의 합성. 이 단백질의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지, 얘들아? 기본적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알았니? 이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에 포함된 소기관. 세포의 소기관에 해당되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고, 이 단백질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아도 항체의 주성분의 단백질이 다르고, 호르몬의 주성분의 단백질이 다르고, 여기서 배웠던 누구? 효소 주성분에 대한 단백질이 달라. 그런 정보는 어디에 담겨져 있지?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생명 중심 이론인가? 거기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누구야?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애. 누굴까? 눈을 눕혀야지. DNA죠, 이 사람들아. DNA에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누가 그걸 복사해 전사를 해. 싹 전사를 해서 가져오는 애 있잖아. 그게 RNA고. 그렇지. 그렇게 주절주절 외워봐. RNA가 DNA에 있는 단백질 유전 정보를 싹 전사해가지고 나중에 뭐해? 번역을 하잖아. 어디서? 리보솜에서. 이게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 뭐라고? 동화라고. 니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니? 그건 알고 있어야지. 아미노산이지? 그치?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자체가 여러 개가 몰린 게 이제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은 이 뒷단원에 가면 자세히 배워. 니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울지 모르는데 정말 자세히 배워야 돼. 왜? 내신에 자세히 나오니까. 알겠지? 책은 되게 간단하잖아. 우리 그 책 같은 경우는. 근데 학교는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만약에 자세히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드리는 둬야 돼. 더 깊게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네 학교에서 이 단원 뒷부분 기관계 쪽을 좀 느슨하게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굉장히 모의고사 유용성으로 내신에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세히 한다면 이 문제집을 엄청 풀어야 돼. 알겠죠? 저기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 저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 광합성하고 단백질 합성, 요 뒤에 합성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걸 잘 봐요. 이것이 뭐라고? 동화입니다. 봐요. 저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분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이산화탄소하고 예를 들어 물이 있다고 친다면 이것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게 얘죠. 포도당.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물보다 얘가 저분자인 건 맞아요. 고분자인 건. 근데 얘가 이 밑에 있으면 요 위는 누가 될까요? 탄수화물이 되겠죠? 의자, 책상 하나 들고 와. 알겠어요?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얘가 포도당이면 여기 뭐 될까요? 탄수화물이요. 알았어요? 포도당이 이렇게 가면 탄수화물. 그럼 봐봐요. 이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인간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인간도 탄수화물을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있어. 쓸데없는 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합성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보면 그 3단원에 가서 흥분의 이동 이쪽을 배우면 막단백질 배우죠. 막단백질 끝에 안테나 같이 수용체의 역할을 하는 게 탄수화물 기둥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것도 합성을 합니다. 지질 같은 것도 합성을 하고요. 자, 일단 모든 합성은 동화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흡수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도 쓰냐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상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진행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항상 처음 출발이 반응물이라고 그래요. 반응물. 화학에서 이 세로축은 에너지 준이라고 따진다면 동화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동화는 반응물이 여기 있어요. 생성물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무슨 반이라고요? 흡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작용, 동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저분자가 되겠죠? 저분자가 무슨 분자가 되는? 고분자가 될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동화작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면 이게 누구죠? 포도당이 되는데 이때 빛에너지가 들어간다고요. 보세요. 이산화탄소와 물, 광합성 반응식은 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서 여기 빛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개수는 요 숫자 적으면 되지 알지? 그치?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산소 6개니까 육수고 수소가 12개니까 육수고, 그때 여기는 산소가 총 몇 개? 18개지? 그럼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있으면 돼? 12개 있으면 되지. 이렇게 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생투에 가면은 얘가 12H2오고 뒤가 6H2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긴 반응식을 짧다가게 줄여놓은 거야. 알겠니?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작용이라고? 동화. 합성이라는 말을 쓴다. 빛에 의한 합성이라 해서 광합성이라는 말을 써줘. 알겠지? 이게 무슨 반응이야? 흡열이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뭐냐고, 반대로 가는 거. 그게 이화야. 자, 여기 이가 뭐가 되는 거야?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고분자. 여기는 뭐가 되고? 저분자가 되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죠. 밖으로 발생되는 거. 에너지가 발생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많아요. 열 에너지가. 알겠지? 이런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이화입니다. 이화. 이화는 이거 역반응이 되는데 그걸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포도당으로 많이 쓸죠. 호흡. 고분자가 포도당이고 저분자가 CO2하고 H2로 가는 거. 알았지? 이걸 호흡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봐요. 요때든 간에 다 뭐가 필요하다? 저 가운데 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효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니네가 했으면 좋겠죠. 그죠? 니네가 했으면 좋잖아요.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니고 햇빛만 있으면 마음대로 밥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식물만 합니다. 이건요 다 해요. 동식물이 함정으로 잘 나온다고. 알겠니? 이건 식물만 하고. 식물이 어디서 하지? 엽록체. 알겠어요? 엽록체에서 일이 일어나고.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작용을 해서 동식물 모두 세포 소기관에 존재하잖아요. 엽록체는 식물만 존재하고요. 조심하시고. 알았지?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는 소화도 좀 봐두세요. 소화. 여러분, 소화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소화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에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소화기관이라는 것 자체의 그 공간이 다 우리 몸 밖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몸 밖으로 분비되는 왜 분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 있죠, 위. 자,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통로는 쭉 지나가서 돌아서 나가는 게 어디예요? 항문이죠. 거기까지가 다 몸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위액이라든가 이자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몸 밖으로 뭐 뱉어낼 수 있어? 소화액. 이들. 그렇죠.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막 이런 말 있죠. 그죠? 치맥도 왜 분비선인 것처럼 우리가 침을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럼 위도 몸 밖으로 내뱉는데 그게 관리약근으로 묶여있을 뿐이에요. 자, 분문부, 유문부, 그 다음에 어디? 똥, X 거기. 알겠죠? 항문. 거기가 관리약근이에요. 세 군데가.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랑 그래도 차폐 효과죠. 막아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관리약근인데, 그래서 소화 같은 경우에도 열은 발생합니다만 소화에서 발생하는 열을 여러분 이거와 이거 차이를 알아두라고. 얘는 모든 열 에너지를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쓰이긴 하지만 일부는 방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40% 정도를 뭐예요? 저장을 하죠? 얘는 안 그래요. 그냥 다 방출이에요. 소화는. 알았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알았지?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세포호흡이에요. 알았죠? 호흡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호흡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체 교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처럼 에너지 발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걸 세포호흡이라 하고,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외호흡, 내호흡 이런 것들은 외호흡이라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내호흡이라면 조직과 혈관사, 모세혈관 사이에.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기체 교환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호흡이 하나 있고요. 지금 같은 우리가 배우는 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아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요거 그래프 잘 봐두고 여기다 대표적으로 써놓으세요. 얘는 누굽니까? 뭐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H2O, 얘가 요런 거,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분자? 저분자. 여기가 무슨 분자? 고분자. 요렇게 되는 게 뭐라고?
합성.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흡열이라고 하죠. 흡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얘기죠. 얘는 발열이라고 하죠. 열을 발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분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분자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적 예로 포도당이 누구로? 이산화탄소와 H2O로. 그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되는데 이 호흡은 잘 보세요. 이 열 중에 일부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열 중에 일부를 저장합니다. 뭘로 저장하죠? ATP요. 그게 무슨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문제집 있잖아요. 기초과정은 문제집 한 6권, 7권 정도 되거든요. 계속 푸세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맨 처음은 되게 어려운 걸 해놨어요. 개념 완성 위주로 첫 번째 건 뭐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뭐 오토라든가 그 다음에 완자라든가 여러분들 완자도 해봤지만 또 푸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뭐 우공비나 셀파나 이쪽 거까지 쫙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 쪽에 가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알겠어요? 뭐 수능 문제라든가 6월, 9월 모평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것들을 제가 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스킬까지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 놓으세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세포 호흡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 세포 호흡 잘 보세요. 여기 점수 나가면 진짜 점 뺄 데 없다. 잘 봐. 여기 유기물을 산화시켜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유기물이라는 게 누구야? 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유기물, 무기물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 왜 그러냐면 CO2는 무기물이야. 알았어? 근데 탄소화합물 중에 CO2보다도 분자량이 작은 또 CH4는 또 유기물이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주 성분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합물들이 유기물인데 산화시켜라는 건 O2를 이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발열이라는 뜻이에요. 발열.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알겠죠? 자, 여기요. 진핵생물이라는 말 잘 들으세요. 진핵생물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좀 발달된 애들, 진화된 애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저 진핵생물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썰도 되게 많은데 생투에서 배우시고요. 저건 진핵생물은 일반적으로 원핵생물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세포 내 융합설로 보통 설명하는데 니들이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요. 진핵은 딴 거 없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진핵세포 대표적인 거 앞단에서 뭐 배웠지? 바이러스 설명할 때 꼬리가 있고 세포막도 있는데 세포벽도 있고 리보솜은 존재하는데 그리고 핵산도 있어요. DNA도 있는데 이게 없어서 이 아이는 이거다. 바이러스보다는 진화되네. 얘는 생물이잖아. 세균. 세균이 무슨 세포였어? 원핵세포였지? 세균은 이거 잘 알아들었잖아. 함정이 많이 나온다고. 핵막이 있냐 없냐. 세균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들은 정보가 없어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핵은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동물세포를 그린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인구조라는 거거든. 인구조. 이게 핵이에요. 눈같이 생겼죠? 이 주변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주변에. 알았어요? 이게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핵세포라면 이건 작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그리면 요래요. 예. 알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원핵세포예요. 이 바깥이 세포벽이고요. 펩티도글라칸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이고요. 안쪽에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있거든. 이게 누굴까 이게? 이게 DNA예요. 이게 원형이 피면 동그란 고리예요. 고리. 근데 얘는 지금 요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핵막이라 하잖아요. 이 핵막 속에 DNA가 뭉쳐있단 말이에요. 염색사 형태로. 이해가니?
그런데 얘들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냐면 리보솜이 있어요. 리보솜이. 물론 여기 있는 리보솜과 여기 있는 리보솜이 좀 차이가 있어요. 리보솜은 이렇게 약간 기둥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진핵세포는 이렇게 대단히 소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단백질 합성할 때는 딱 결합을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데 얘는 핵막이 없어요. DNA를 둘러싼 막이 없다고요. 핵막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핵이 없다고 해요. 핵이 없다는 말이 요 DNA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막이 없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얘는 핵이 있고 얘는 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핵산이 없는 건 아니라고. 알았니? 핵막의 유무에 따라 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소기관이라는 것을 명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거든. 산소가 필요한 세균. 그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세균이 붙었으니까 원핵세포겠죠. 호기성 세균이 가고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이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최초 세균이거든요. 그 남세균은 산소를 발생하죠. 얘는 산소가 필요하죠. 둘이 공생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세포의 융합설이 뭐냐면 호기성 세균이 일로 들어가서 누가 되었느냐?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남세균이라는 독립영양생물이 일로 들어가서 엽록체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들어가면서 막이 생기는 거죠. 얘 본래 막이 있고 일로 들어가면서 새로 또 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구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역시 엽록체도 이중막이고요. 핵도 이중막이에요. 알았어. 이 세 개가 세포의 융합설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핵생물이란 말이 어떤 거냐? 아, 세균보다는 좀 발달한 거. 알겠지? 핵 존재 이렇게 쓰세요. 진핵에 핵 존재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핵막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됐죠? 이거 갖고 장난치면 학교 선생님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알아두세요. 얘들아, 원핵세포는 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핵산이 없는 게 아니라 핵이 없다. 그럼 무슨 구조가 없다는 거지? 핵막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라고. 오케이? 됐지? 다음에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 일반적인 분류를 나누면 화학에너지예요. 포도당은. 됐죠? 자, 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 ATP와 열에너지로 나뉜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다고 보세요. 포도당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밑에도 화학식으로 나오지만. 자, 이게 포도당이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됐죠? 근데 이 중에 한 40% 정도를 이걸로 저장한다고요. 이걸로 저장한다 이런 얘기. 38AT로 저장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학에너지는 얘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학에너지는 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열에너지는 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60%는 방출하지만 몸 밖으로 60%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가는 열을 통해서 체온도 조절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 다음에도 그 열에너지 잠깐 발생한 열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물질 대사 몇 개를 하긴 해요. 하지만 체온 조절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가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ATP로 저장된 에너지가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대표적으로 뒤에서 배우는 소화에서도 이게 쓰여요. 사실은 소화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 배설에서도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쓰이고요. 그리고 근수축 운동 쓰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발광할 때 써요. 반딧불이. 그죠? 그 다음에 전기 변경은 전기 만들 때 씁니다. 알겠지? 이게 저장된 게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호흡 기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호흡 기질이라는 거, 여러분 기질이 어떤 물질을 뜻해요. 여러분 이런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보거든요.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밀레이스라는 그 녹말 분해 요소의 기질은 녹말인 거예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의 기질은 단백질인 거죠. 하지만 트립신이라는 놈은 또 단백질이 아니라 폴리펩타이드 이런 것들이에요. 기질이라는 게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흡 기질을 보면 탄수화물,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뭐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요, 포도당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다리째 있죠? 이 유기물 탄수화물. 그러니까 호흡 기질이라고 하는 건 호흡에 이용되는 요것들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포도당만 배우잖아? 아미노산도 호흡 기질로 쓰입니다. 아미노산도. 알았죠? 그 다음에 지방산도 가끔 쓰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누구라고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음식물을 3대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제일 먼저 분해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알았죠?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분해되고 그 다음에가 지방이고 마지막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단백질까지 분해하는 애들 보면 뭐 TV에 보면 유니세프 이런 데 나오잖아요. 기아에 허덕이는 배 볼록하죠. 그 애들이 단백질까지 소화에 효소에 호흡에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육량이 빠지는 거야. 마지막에.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중에도 강냉이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강냉이를 먹으면 금방금방 우리 영양소를 바뀌니까 저장될 틈이 없다는 거지. 근데 강냉이도 적당껏 먹어야 돼. 하루에 2자루 먹고 이러면은 살이 쪄요. 잘 보세요. 술을 잘 벌어. 술 먹어도 살찌잖아. 걔는. 그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질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은 호흡 기질이 포도당이라는 뜻은 아미노산도 호흡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 보세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게 진핵세포의 구조다. 진핵세포 구조인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핵이라고 써있지. 핵 옆에 꼭 날개처럼 있는 애 있지. 여러분 이거 배운 적 있어? 학교에서? 옆에 이렇게 나 있는 이 애들이 뭐냐면 이런 게 소포체야. 소포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런 애들이 골지체. 이 옆에 그냥 툭툭 놀려있는 애들 뭐 이게 이제 중심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들이거든. 미토콘드리 얘들이 다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누가 들어가서 된 거라서 원핵세포가 들어가서 된 거라고 지금 밝혀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도 자체 DNA가 있어. 알았어? 미토콘드리아 자체에도 자체 DNA라는 게 있고 자체 리보솜이 따로 있어. 알겠지? 이게 원핵세포가 들어와서 진핵세포를 만들었다는 증거야. 엽록체도 마찬가지야. 엽록체도 자체 DNA가 따로 있어.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진핵세포라는 게 세균 같은 원핵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알겠지?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만 봐라.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특히 요거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화학에너지다. 알았니? 요걸 화학에너지, 요건 당연히 열에너지일 거고 요것 또한 화학에너지야. 포도당. 포도당 말고도 다른 물질도 스위치에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니? 다음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뭐 광합성 호흡 비교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요 식과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요 식을 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거기 광합성에 참여하는 물 분자가 모두 12개고 이거 참여한 거 그를 통해 나오는 물 분자가 또 6개고를 다 써놓은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6H2를 12H2로 빼면 알겠어요? 반응으로 6H2만 쓰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간략식을 보는 거지 이게 진짜 식이에요. 왜? 여기서 쓰이는 물과 나오는 물이 다른데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식은 저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광합성은 무엇이고 흡열이고 그래서 광합성은요 요거 알고 계세요. 별표 쳐놓고 참고로 비대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것이다?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요 CO2하고 H2O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 알겠죠? 이런 무기물들이 합성이 돼서 뭐가 된다? 유기물이. 아까 탄소가 포함된 것이 유기물이라고 했는데 CO2는 무기물이라고 했죠.
저분자 그런 것들을 무기물이를 하고 얘를 고분자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애내적인 변천사에서.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건, 자 봐요. 광합성은 식물세포에서만 하죠. 얘는 식물세포에서 하지만 얘는 동식물 모두 합니다. 동식물세포 모두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호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광합성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그죠?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요. 세포 호흡은 동물, 식물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시험 문제는 이거 가끔 잘 떨어지고요. 이것도 가끔 잘 나와요. 화학이 화학에너지로. 하지만 반응물의 화학에너지는 누구예요? 고분자. 생성물은 역시 누구에 비해 상대적인 거 되게 많다고 그랬지. 상대적인 거다.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저분자로 가는 게 호흡인데 그때 이 안에서 뭐도 일어난다? ATP 합성도 일어난다고 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뒤에서 ATP 합성해서 선생님 배울 거야. 니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엽록체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 얘들 모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 그러면 과연 세포호흡은 이화만 일어나느냐? 아니야. 동화도 일어나. 명심해. 만점 맞고 있으면 꼭 기억해. 세포호흡에서 이건 당연히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작용이야.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이화만 하느냐? 얘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라고 했잖아. 원핵세포. 그러니까 얘도 모두 다 한다. 동화와 이화를 모두 해.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세포호흡을 배우고 있는 것 뿐이야. 이따 동화작용 배울 거야. ATP 합성이 동화거든. 그럼 이 광합성인 엽록체는 니네 책에도 잘 안 다뤄주지만 대표적으로 동화를 해. 광합성을 하거든. 이화도 해. 이 안에서 ATP가 ATP로 들어가요. 알겠지? 에너지를 쓴다고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동화의 대표적인 작용, 이화의 대표적인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동화만 한다, 이화만 한다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나. 알겠지? 참고로 알고 있어. 자, 이제 이런 세포 호흡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배웠지. 이게 니들이 자주 들은 얘기로 그냥 어느 책 속에 있는 게 유기호흡이라는 말을 쓰고 얘네들 무기호흡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그런 말 안 써. 산소호흡. 유산소란 말도 쓰지 않아. 산소호흡. 얘는 뭐? 무산소호흡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산소호흡은 니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니들이 배우고 있는 거. 이산화탄소나 물로 완전 분해된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완전 분해다. 완전. 무기호흡도 무산소호흡도 완전 분해인데 완전한 분해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발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차이 보이지? 얘 차이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분해가 돼가지고 그게 에너지로 다 나오게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밖에 분해를 못해. 그럼 중간에 또 다른 생성물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 생성물이 에탄올이면 알코올 발효고 이 생성물이 젖산이면 젖산 발효고 아세트산이면 아세트산 발효고 이렇게 얘기를 해. 하지만 얘들은 가장 밑단위체인 CO2와 H2O로 나눠버리잖아. 얘들 중간 단위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 안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다시 무산소 호흡은 부패랑 발효가 있다. 알았니? 그 중에 인간에게 유익한 게 뭐라고? 발효야. 우리 발효만 배운다. 알았지? 발효는 최종 산물까지 안 가. 물론 얘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데 중간 생성물까지 갔다가 멈춰. 다만 야 위에가 빠르겠냐 아래가 빠르겠냐. 위에 이 반응 속도가 이게 훨씬 빠르다. 밑에 게 알았냐? 밑에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세포 호흡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알았지? ATP를 합성하는 효율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젖산 발효 같은 건 시간이 빨라. 알아서 이 둘의 차이를 가만히 봐봐. 그럼 왜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해가 간다. 알겠지? 다시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공통점 모두 발열 반응이야. 알았지? 또 하나 모두 ATP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 열에너지 일부를 얘는 38ATP, 얘는 2ATP로 저장을 한다고. 알겠지? 속도는 얘가 느리고 얘가 되게 빨라. 효율은 얘가 좋아.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밑에서 알아야 돼. 봐봐봐. 자, 산소호흡, 무산소호흡을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차이를 보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얘는 어떠냐?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됐지? 효율성은 봐봐. 38ATP, 얘는 2ATP다. 대표적으로 무산소 호흡이야. 이 2ATP가 누구냐면, 알코올 발효야,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는 조금 많아. 이 에탄올, 알코올 발효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속도는 없잖아. 얘 반응 속도 어떻고, 속도 좀 느리고, 얘는 좀 빠르다. 왜? 여기밖에 안 오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 잘 봐라. 단계 오더라도, 얘는 단계 이렇게 오더라도 효소가 필요해. 알았어? 얘들 둘 다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필요해. 여기다 하나 더 놓을까? 이런 애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애. 아, 내가 포도당인데 훅 하고 떨어져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게 연소거든? 연소는 물질 대사 아니잖아. 맞지? 얘가 제일 빨라. 근데 얘는 누구뿐만 아니라 열뿐만이 아니라 비대에너지도 발산돼. 이 차이점이야. 얘는 효소가 필요 없는 애야. 이 둘은 효소가 필요한 애들이고. 이해 갔어? 명심해. 자, 그러면 이런 ATP를 합성하면 우리 몸 안으로 ATP를 뿌려주겠지. 근데 이런 ATP가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어. 그 ATP가 요렇게 5번만 쥐었다 폈다 그러면 다 사라지네. 알았니? 기존에 있던 ATP가 열심히 산소호흡을 해서 여기다 뿌려놨는데 얘를 요렇게 5번만 하면 다 사라져.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지? 니네 나중에 뭐 배겨? 알 배긴다 그러지 이거. 자주 하면. 이렇게 5번만 해서 ATP가 소모되면 그 다음 빨리빨리 ATP를 공급해야 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뭐가? 젖산발을 해버려. 젖산발을 하면 효율은 떨어져. 효율은 떨어지는 ATP를 금방금방 갖다 공급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뭐가 쌓여 여기? 젖산이 쌓이지. 그럼 알배겠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무기호흡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야. 무산소호흡이. 알겠지? 이건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시험 문제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알코올 발효. 누구? 효모. 여러분 효모가 누구야? 효소야. 효모는 참고로 얘들아,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하고 유산소 호흡도 하는 애야. 둘 다 해. 알았지?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도 하는 아이거든. 여기 보면 일단 효모라는 아이를 통해서 뭐를 배운다? 발효를 배운다. 발효. 이게 있잖아. 인간에게 뭐? 유익한. 발효는 인간에게 뭐 된 거? 유익한 아이들이 발효다라고 얘기해. 자, 지금 여기서 끝이 막힌, 그지? 끝이 막힌 관, 맹관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속에 지금 누구누구를 넣는지 잘 봐. 얘를 꼭 넣어줘야 돼. 포도당. 그리고 누구 들어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효모. 알았니? 포도당에 효모 꼭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들어가서 손마개를 하는 거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 속에서 일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봐라. 포도당이 산소 안 적었다. 효모에 의해서 이게 에탄올이야. CO2.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래야 좌변, 우변이 탄소 숫자가 맞잖아. 그래서 여기가 ATP가 생기는 거야. 요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무산소호흡식이야. 이 식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 효모가 얘랑 반응을 해서 이런 에너지를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요것이 발생한다는 거야. CO2가. 알았니? 물은 안 나오지 지금 보니까. 그지? 이건 완전하게 분해된 건 아니야. 중간 생성물로 오는 건데
얘를 확인하는 애가 누구냐? 얘다. 참고적으로 니네들 KOH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는 애가 화학에서 누구냐면 NaOH란다. 니네 NaOH 중학교 때 외운 거 보면은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고 이런 말 배웠을 거야.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조회성, CO2 흡수성 이런 거 외웠을 거라고. 얘보다도 더 뭐가 효과가 좋은 애야. CO2 흡수성이. 얘 비싸요. 수산화칼륨이. 그러니까 수산화칼륨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를 흡수하겠다? CO2를 뭐 하겠다? 흡수해버리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KOH 용액이 나오면은 문제상에 KOH 용액이 나오면 이거 호흡 문제야. 무조건. 알겠지? 뭐를 흡수하는 애다? CO2를 흡수하는 아이야. 알겠지? 그래서 KOH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맹간부에서 봐봐라. 꽉 막혔던 맹간부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여기 CO2 기체라고. CO2가 발생한 거니까. 봐라. 어차피 효모와 포도당이 들어간 곳에는 기체가 없었는데 요 일부 공기 기체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기는 있단 말이야. 문제는 맹간부 끝이 꽉 막혔었는데 나중에 공간이 생겼지. 이거 CO2 기체라고. 근데 여기다 누굴 집어넣어? KOH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진다니까. 알겠냐? CO2에 흡수돼가지고. 알았지? 자, 봐라. 실험 결과를 볼게.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용액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요게 생겨서 높이가 낮아졌다고, 용액의 높이가. 알았지? 그러면 요 기체가 누구라고? 당연히 CO2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여기 손막이 하는 이유 써있죠? 왜 O2를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O2를 차단해야 얘가 무슨 호흡만 할 수 있다? 무산소 호흡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충분히 산소 호흡도 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효모의 특징 있죠? 무산소 호흡을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자, KOH 용액을 넣으면 수면이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가 CO2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실험입니다. 알았지? 자, 효모, 포도당, 발생 기체 누구라고? 이산화탄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술 만들 때 쓰는 반응이잖아. 그지? 분명히 여기는 에탄올도 생기겠지. 그지? 우리는 CO2만 중점적으로 본다. 알겠죠? 밑에 또 실험 봐봐.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실험이에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밑에 거는. 밑에 것도 역시 무산소 호흡 중에 하나예요. 무산소 호흡 중에 하나인데 봐봐요. 여기에 보시면 젖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이요. 가만히 화학식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보세요. C6에 H12에 O6인데 얘를 보면 C3에 H6에 O3예요. 봐봐요. 얘랑 어때요? 약분하면 똑같은 식 나오죠? 1대 2대 1로. 젖산이에요. 이거 딱 반. 알겠죠? 자, 포도당이 산소옥조 반응을 해. 젖산이 되면 역시 이 ATP. 질문. 여기에 효소 관여할까 안 할까요? 관여합니다. 무조건 관여해요. 얘도.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원핵세포나 단세포 같은 경우는 젖산균이 우리는 근육이 알겠어요? 근육이 다세포라는 건 알죠? 핵이 여러 개 있는 애들 민문이긴 수이근 불수이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근수 쪽에서 요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데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 ATP가 나오는 누가 이용한 효모를 이용한 그런 반응이라면 이 아이들은 젖산은 그냥 바로 우리 근육의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행동이에요. 살려고 일어나는 행동. 알았습니까? 젖산이 쌓이겠죠? 젖산이 풀리려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끝나면 혈액 공급을 하는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마무리 운동이라고 하거든. 운동이 다 끝나더라도 항상 마무리 운동을 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젖산이 안 쌓이는 거. 그 다음 나가리 안 되기고. 알겠지?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굉장히 반복되는 일을 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할머니 때가 돼 낫지를 하래. 그죠? 낫지를 한 10번 한 다음에 손 피고 10번 한 다음에 손 피고 그 다음날 알 안 되게. 알겠어? 계속 그러고 누워있잖아요. 그 다음날 알 되고. 계속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면 젖산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알코올 발효든 젖산 발효든 공통적으로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CO2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거 확인하는 물질이 누구다? KOH 수용액.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리고 둘 모두 무산소 호흡이기 때문에 얘들도 효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만 알아둡니다. 됐어? 자, 오른쪽 끝에 보잖아. 야, 연소와 세포호흡 차이 보이지 아까? 이거 세포호흡이라고 했다. 어디서 일어나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야.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는데 연소는 그냥 일어나는 건데 이게 누구라고? 빛과 부럽다. 잘 써야지. 빛과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야. 연소는 우리 몸은 번쩍번쩍거리지 않잖아. 자, 중요한 거 봐봐. 얘는 36.5도씨에서 일어나지. 얘는 400도씨에서 일어나지. 중요한 거. 왜 낮은 데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야. 바로 효소가 관여해서 그래. 효소가 관여를 해서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너네 효소가 생체 정촉매니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 잘 안 일어날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것도 효소가 하는 일이야.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효소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얘는 효소는 필요 없는데 발화점이라고 하거든. 400도씨 정도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다 불꽃을 우리가 갖다 대서 불을 붙일 때도 확 불이 안 붙는 게 처음에 얘를 데워서 충분한 400도 이상의 온도를 맞춰서 붙게 해야지. 이게 떨어지는 애들이 좋은 연료인 거야. 연료로 따지면 휘발유 같은 것들. 자, 얘는 느리고 빠르다. 잘 들어. 느린데도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뭐냐? 온도가 낮은데도 느리게 일어나는 건 단계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단계가 많아야 발생되는 열을 꼼꼼히 챙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 느리면 효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게 이런 온도가 아니거든. 400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인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단계마다 효소가 다 관여해. 알겠지? 그런 효소들이 관여를 하는 건 결국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야. 알겠죠? 자, 단계별 소량의 에너지가 ATP 형태로 방출된다. 한꺼번에 나온다. 중요한 거 두고 빛도 나온다. 됐죠? 자, 이게 연소하고 호흡의 차이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얘입니다. 효소. 무조건 알아두십시오. 단계 이게 뭐? 일반적인 산소호흡. 단계 짧아지는 게 누구라고? 그게 무산소호흡. 둘 다 효소관이야. 됐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ATP 보세요. 자, ATP를 보시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 그러냐? 아데닌이라는 니네 염기 A라고 불리는 염기 기억나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기억나요? 이게 DNA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이거 배웠죠? 기억나죠? 걔들 중에 하나 염기 아데닌입니다. 그 다음 얘 이름 외워놓으세요. 리보스죠. 리보스. 이 리보스는 여러분 얘 누군지 배웠죠? 얘 역할이 아까 뭐였어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알았어요? 리보솜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합니다. 리보솜 뭐를 합성하는데? 단백질 유전 정보를 이 RNA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기서 전사해서 번역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때 이 R이 뭐냐? 리보스예요. 이거 5탄당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탄소가 5개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가. 알았습니까? 요 탄소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산소거든요. 사실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탄소가 5탄당인데 이걸 리보스라고 불러요. 가운데가 리보스예요. 그래서 RNA에 있는 리보스와 여기 있는 리보스가 같은 5탄당입니다. 얘를 뭐라 한다고요? 탄소가 5개 있다 5탄당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여러분 이게 DNA에는 요 자리 리보스 대신에 누구 들어요? 디옥시 리보스가 들어온다고.
여기는 산소 있죠. 왼쪽 여기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가 빠져나간 애가 디옥시. 이 D가 이제 빠지다는 뜻이에요. 산소 하나 빠져나가는 디옥시리보스. 걔가 역시 5탄당이지만 리보스는 빠져나가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OH가 두 개가 이렇게 한쪽에 딱 있으면 이게 그냥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리보스라는 이 5탄당은 RNA 리보스와 똑같은 당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자, 봐봐. 여기 보이지? 보이지? 고에너지 결합은 몇 개 있어? 2개 있다. 알겠지? 저것들을 간단하게 부르면 이런 거야. 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5탄당 리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렁이 표시한 데 있죠. 2군데. 여기가 고에너지 결합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인산기, 이거 자체를 인산기라는데, 인산기가 몇 개 떨어질 수 있다? 2개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이 3개가 붙어 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트리라는 말 쓰는 거야, 트리. ATP. 알겠지? 요거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 전체를 아데노신이라고 그래. 요거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아데노신. 그래서 아데노신의 A 3개의 트리, 인산기의 P, ATP야. 그럼 여기 하나 떨어져 나가면 2개는 다이라고 하거든, 다이. 알겠어? 그럼 ATP야. 그럼 그 하나만 떨어져 나오면 이 모노라고 그래. 하나는 모노. AMP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T라는 그 이니셜은 숫자야, 숫자. T, D, 모노. 이 뜻이야. 이해 갔지? 그래서 이런 인산기가 끊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주 에너지, 고에너지 결합은 요 2개라는 거. 그러니까 인산기가 한 개 떨어지고 2개째 떨어질 때까지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이거 잘 봐. 아데노신. 됐죠? 요거를 뜻해요, 아데노신이. 알겠습니까? 아데노신에 누가? 인산기가 3개 붙었어. 3개를 트리, 이 2개를 다이, 요 하나는 뭐? 모노.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ATP는 주 에너지 결합이 2개 있고요. ADP는 1개가 있는 애라고 보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잘 봐요. 에너지 방출 가스분해 막 이런 말 써있는데 요거 보이죠, 요거 보입니까, 요거? 보이죠? 요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잘 들어요? 동화작용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해서 이화작용만 일어난다고 배웠잖아. 동화가 일어난다고 지금 봅니다. 그지? ATP가 인산기가 가서 이때 분명 여기서 에너지 흡수라는 말이 있죠? 이 에너지가 누구냐고요? 요거. 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여기다 넣는 거지. 알았니? 자, 봐라. 같이 써볼게. 이러한 포도당이 있어요. 산소가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물이 있는데 이때 누가 나온다고요? 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중 일부가 얘로 만드는 데 쓴다고요. 이건 분명히 이화잖아요. 근데 이건 동화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물질 대사를 다 한다는 얘기죠. 명심하라고. 알았지? 이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ATP 합성 같은 동화도 일어난다. 알았지? 그걸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돼. 이해 갔어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니? 이거는 근육이라든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든가, 알겠어? 아니면 배설해서 100% 재흡수한다든가 이럴 때 쓴다. ATP가 필요할 때. 알았지? 근데 요거는 명심해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ADP가 ATP가 되는 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알겠냐?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밑에야. 이 만들어진 ATP가
어떻게 곳곳에 가서 쓰이는지를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을 해보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세포 호흡을 통해서 보여 에너지 나오는데 그 중에 40%가 이렇게 뭐가 되는 ADP가 ATP로 되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호흡이니까 이화도 일어나죠. 합성이니까 동화 일어나죠. 이화와 동화가 미토콘드리아에 다 일어나는데 여기 일 있죠. 여기. 이쪽 일이 이럴 때 생긴다고 이럴 때. 자, ATP로 가면서 인산기를 떨구면 7.3kcal의 에너지가 나와요.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들이 생명활동에 이용되는데 요거는 처음 봤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반딧불이 전기병장어. 나머지는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도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건 알죠? 흥분의 이동에서 배웠잖아요? 전기적 전도. 뱀장어들이 발생하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뱀장어들은 커다란 소 한 마리도 쓰러뜨릴 정도예요. 소가 죽기도 한답니다. 순간적인 에너지가 살벌한 거죠. 이게 ATP의 활용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뭐 항상성 유지나 이런 것들은 다 보겠어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되겠고요.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뭡니까? 물질을 운반하는 데 무슨 ATP가 필요한가요? 세포막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능동성이란 말을 써놓으세요. 물질 운반은 능동성이에요. 능동성. 우리한테 능동성은 소화에서요. 여러분, 소화도 착각하지 마세요. 소화는 처음에는 확산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양분 이동해요. 마지막 우리 몸 안에 양분이 더 많고 몸 밖에 양분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능동성으로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치? 세뇨관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하는 게 있어요. 100% 재흡수. 아미노산, 포도당. 이 둘은 100% 재흡수하거든. 이때 능동성이에요, 이게. 배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니들 나트륨 칼륨 펌프 있죠. 이거 능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성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저농도에 있는 놈을 고농도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고농도에 있는 애가 저농도로 가는 게 확산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능동성이라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근수축은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근육운동. 알았지? 니들한테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전부야. 알겠냐? 능동성.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끝났네. 이제 문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를 펴보세요. 자, 문제 받았죠? 깨끗이네.
이제 아이폰은 이거야. 이거 아니야. 가는 거야? 스크워드 이거야. 너무 안 해. 아 이거 진짜 예쁘다. 다 썼지? 이거 뭐가 할 거? 이게 뭐시야? 아, 괜찮아. 이거 아침 안 프린트가 엄청 많구만. 이제 표방에 있는 자, 첫 스타트. 차근차근 해봐. 나 거기 어제 걸렸어. 앞에서 치고 아 뭐겠지 이러고 있는데 내일 오픈인데 그래서 아 네. 많아? 뭐가 많아?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옆에 거기 어디 살지? 근데 그거 있어. 되게 맛있는 잼이 있거든. 잼도 아니야. 크림. 그 크림. 야, 니네 생명과학 탐구 스킬 받았냐? 스킬 있어? 오늘 거야? 아니, 오늘 건 있고, 저거 생명과학의 탐구, 지난번에. 스킬 받았어?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안 받았는데 받은 척 하는 거 아니지? 근데요. 모르는 거 어떡해요? 모르는 거? 생명과학의 탐구에서 모르는 게 있어? 어디에서? 그건 화학 시간에 질문해야지. 생명 시간에 뭐 하고 있니? 아니 그냥 한번 그냥 오늘 자, 얘들아 봐봐봐.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빈칸 걸어놓기는 할 수 있죠? 보세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화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은 에너지를 뭐하는? 방출하는.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고요. 두 번째, 세포 소기관 중에 호흡을 통해서 ATP가 주로 생성되는 곳, 동화가 일어나는 곳, 이화도 일어나는 곳, 어딥니까? 미토콘드리아요. 확인 잘하세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 거. 에탄올 이것도 있고요. 젖산 이것도 있고요. 뭡니까? 이거 무산소 호흡입니다. 무산소 호흡. 천천히 정리하세요. ATP는 염기인 아데닌의 5탄당인 이거와 리보스요. 이거 어디에도 있다고 그랬죠? RNA에도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RNA에도 있습니다. RNA의 R이 리보스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무엇이 결합된 구조다? 인산. 그러면 여기다 밑줄을 치고 인산이 결합된 구조에 밑줄을 치시고요. 고에너지 결합 2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에너지 결합 2개. 됐죠? 자,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 문제에 보시면 자, 여기 그래프가 보이죠? 이게 무슨 과정이죠? 광합성 과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과정이고요? 호흡 과정이고요. 그래서 가는 광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아요. 다음, 식물에서는 가나 모두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여기 슬쩍 동물에서란 말 한마디만 붙이면 틀린 답이 돼요. 저는. 아시겠죠? 다음,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여러분 나가 여기죠. 이 에너지는 모두 기억에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이 누구예요? 여기 누구? ATP죠. 그죠?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복잡진 않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니은이 기억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인산기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이게 ADP예요. 이게 누구고요? ATP가 되고요. 알았습니까?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 에너지 전부가 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40%만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38 ATP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모두라는 말 때문에. 알았지? 몇 프로만? 40%만 저장이 됩니다. 이 40%가 뭐라고? 38 ATP. 요걸로만 저장이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중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니은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너지 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TP. 얘는 고에너지가 몇 개? 2개. ADP는 1개. 얘가 더 많아요. 알았지? 그리고 생각해봐. 이걸 에너지로 그리면 봐라. 여기가 니은이고 맞지? 이렇게 올라간 게 기억이지. 이게 ADP고 이게 ATP지. 이해 갔어? 그래 동화잖아. 맞지? 그거 물어본 거야. 다음에 가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고 나는 효소가 관여한다. 가나 모두 물질 대사잖아. 그치? 그래서 효소가 다 관여한단다. X. 다음 밑에 2번을 보자. 자, 가에서 다는 동일한 유기물 연소, 산소호흡, 무산소호흡에 각각 사용될 때 여러분들 맨 왼쪽이 누구야? 가가 연소지? 얘는 단위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뚝 떨어진다니까. 빛과 열이 나오는 애. 얘는 누구야? 내로다 만에 무산소. 얘가 산소호흡이 되겠어. 그치? 여기서 나하고 다 중에 누가 효율이 제일 좋아? 다가 좋은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는 나가 빠른 거야. 이해 갔지? 자, 1번 가 반응이 진행될 때는 효소가 필요 없어요. 저건 연소기 때문에.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반응 결과 생성된 에너지 총량.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에너지 총량. ATP 총량이 아니야. 에너지 총량은 가다가 갔다라고 했어요. 봐봐. 얘 끝까지 왔지. 얘 끝까지 내려왔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야 얘들아. 에너지 총량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알았어?
얘는 떨어지는데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뭐로 나왔어? 빛과 열 에너지 나왔지. 얘도 요 차이만큼 뭐가 나와? 열 에너지가 나오지. 맞지? 그거 다 합치면 같다고. 결론은 이 꼭대기 있는 애가 누구냐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도당.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됐잖아. 에너지 준위는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럼 중간에 발생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야. 빛과 열로 나오고 얘는 38 ATP 그 다음에 일부 열 에너지 이렇게 될 뿐. 에너지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다. 알았지? 그래서 이 말에 따라 달라. 그래서 2번 보면 가와 다가 같다가 정답이야. 별표 쳐놓고 잘 받아. 알겠지? 총량이니까 나에서는 다보다 더 적은 양의 ATP가 생성된다. 이거 2ATP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얘는 38 ATP 나올 거고. 다음에 생성물에 저장된 에너지량은 했는데 얘들아 이 계단 높이가 에너지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생성물이 여기 있지. CO2가 어디 있잖아. 근데 얘는 생성물이 여기 있잖아. 얘가 더 높아.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4번은 X. 3번 5에 X예요. 3번 뭘까? X. 왜요? 이게 무산소 호흡이겠죠? 아, 그런 거. 그죠? 이게 무산소 호흡이죠? 이건 산소 호흡이고. 무산소 호흡의 대표가 에탄올 발효가 있잖아요. EATP 합성되잖아요. 얘는 38 ATP. 그치? 정답은 동그라미. 그죠? 친구가 어렵고 힘들고 뭐하면 도와줘야죠. 그죠? 다음 가에서 답하는 모두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한다.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게 누구야?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게 누구야? 나 가운데지? 빛이 분해하다 만해. X 됐쇼. 자 이제 3번 봅시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 반응이다. 당연하죠. 아주 스탠다드한다.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의해죠. 동화작용.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이거 명심하라 했죠.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라고 했어요. 수반한다. 인과관계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다음 물질 대사의 과정을 나타낸 건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봅시다. AC는 포도당, 글리코젠. 여러분 글리코젠이 누구냐면 글리코젠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 몸에 남는 포도당을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가는 거 여러분 상대적인 거야. 얘가 저분자다. 상대적으로. 얘가 누구야? 고분자다. 그럼 이거 무슨 작용이야? 동하지.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니네 간은 꼭 기억해라.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화지.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물론 이럴 때 효소가 관여하지. 근데 여기에 호르몬도 이렇게 도와주는 놈이 있어. 이 호르몬 나중에 외워야 된다. 이게 인슐린. 알았냐? 위로 가는 거 인슐린. 아래가 글루카곤. 알았어? 그냥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런 일들이? 간에서 일어나. 그래서 글리코젠 형태로 남는 포도당을 저장을 하잖아. 그러면 혈당. 혈당은 왼쪽을 말해? 오른쪽을 말해? 왼쪽을 말하는 거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식사를 하면 많아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부를 저장해야 되겠지.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왼쪽으로 일어나지. 이해 갔어? 이런 걸 항상성이라 하는데 지금 여기는 포도당, 글리코젠, 이산화탄소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고분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글리코젠이 가장 고분자야. 알겠어요? 가장 저분자는 누구겠냐? 당연히 이산화탄소겠지. 자, 그렇다면 섭취 이렇게 돼 있잖아. 섭취, 출발. 자, A는 상대적으로 B보다는 저분자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화해가지고 C가 나와 있단 말이야.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게 누구라고? 포도당이 돼야죠. 포도당. 그럼 이것이 동화가 일어나는 글리코젠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 글리코젠이 일어나는 이 동화작용 간에서 일어나겠죠. 간에서.
그리고 얘가 다시 이화작용을 통해서 화살표를 2개 나왔죠. 이게 포도당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와서 배출 이러죠. 배출. 어디로? 호흡계로 나오겠죠. CO2가 호흡계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A는 포도당입니다. 맞고요. 니은 한 분자의 포도당과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가진 에너지 양은 당연히 다르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갈 때 아까도 배웠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포도당이 훨씬 높아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고분자가 높아요. 알았니? 고분자가 높으면 무조건 B가 C로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방출돼야죠. 이화작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 다음.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소호흡 결과 중간 생성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 생성물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 아까 산소호흡장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완전분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중간 생성물이 생기는 건 무산소호흡이에요. 아셨어요? 중간 생성물로 에탄올이면 에탄올 발효, 젖산이면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니은 무산소호흡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니네 산소호흡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호흡. 그쵸? 근데 무산소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 버려요. 그냥 세포질이 어디냐면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진핵세포를 그렸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였지 이게? 이 핵이었죠. 핵. 핵을 뺀 이 나머지가 세포질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누가 있는 거야?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부른다고? 세포호흡. 그지? 알겠니? 산소호흡이라고. 근데 요 밖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발효. 그래서 무산소호흡이란 말을 쓴다고. 알겠니? 니은 맞다?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모두 ATP 생산하는 거 맞아요. 산소호흡은 얼마? 써볼까? 38 ATP. 무산소호흡은 2 ATP. 요런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았죠?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에너지 그래프다. 자, 에너지 그래프네요. 자, 보면 생물체 내에서 어떤 반응 X의 에너지 변화인데 이거 흡열이죠. 흡열. 흡열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라고. 얘가 높네 고분자, 낮네 저분자. 야, 이렇게 하면 이게 떨리잖아. 선생님 이거 쓰다가 멀미한다. 지금도 어지랬어. 이렇게 쓰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멀미를 해요. 배를 타도 멀미를 안 하는데. 마약하는 느낌. 마약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뭐에 해당됩니까? 동화작용에 해당돼요. 동화. 맞지? 저분자하고 부분자로 가는 거니까. 자, 기억. 잘 보세요. X의 에너지 변화를 했는데 이 X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물질 대사잖아. 그치?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다음,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돼야죠. 흡수. 그래서 이거 틀렸고. X의 에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이거 이화잖아. 단백질이 구분자인데. 맞지?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됐지? 다음 밑에 문제 보자. 이 화학 반응식이네. 기억과 니은은 각각 CO2랑 O2 중 하나라는데 뜩 보니까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과정이잖아. 이화잖아.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O2가 있어야 되겠죠? 탄소 호흡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다음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탄소가 6개니까 CO2가 나와야죠, 여기는 CO2가. 자, 기억, 이화작용에 충분한 예고요. 기억은 O2가 맞고요. 화학에너지는 모두 아니라고. 40%. 알겠지?
38 ATP만 저장된다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8번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예. 뭐뭐 있습니까? 기억.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는 누가 줍니까? 선. 그죠? 하늘에 계신 태양. 태양이 주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이해갑니까? 이건 아니에요. 기억은 빼세요. 이걸 통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에너지 아까 배웠죠? ATP. 물질 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육 수축에 필요한 기계적 에너지. 니은도 이것이 정답이 되네요. 됐죠? 답은 4번입니다. 멈췄어.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렇게 썼으면 누굴까? 책 이름이. 맞춰봐. 그래요. 내공의 힘. 니들은 그러겠지. 이응, 히읗 어디 갔어요? 귀찮아서 안 썼다. 내공 문제야. 알겠지?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반드시, 이거 중요하죠. 물질 대사는 반드시 무슨 대사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니까. 맞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한다. 맞잖아. 동환화, 이화. 됐죠? 세포 호흡과 소화는 발열이다. 이화작용이니까요. 맞죠? 여러분, 소화도 이화 맞아요. 다만 호흡과 다른 점은 에너지를 ATP로 합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ATP 합성은 어디서만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대신 무산소 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어디서 한다? 세포 질에서 할 수 있다. 알았어? 꼭 알아둬. 동화작용은 생성물보다는 반응물의 에너지량이 더 많다. 야, 동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저분자고 고분자. 그러면 생성물이 더 많아야지. 그치? X. 4번만 틀렸네. 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작은 물질, 저분자라는 뜻이고요. 고분자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요 사이에 뭐가 빠졌을 것 같아? 봐봐. 요 사이에 누구 있어야 돼? 누구 들어가야 돼, 거기에? 효소. 그렇지.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때, 이게 저분자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걸 물질 대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무슨 작용? 통화 이렇게 부르고, 얘는 뭐라? 이화 이렇게 부르고. 이런 물질 대사는 뭐를 수반한다?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 이런 뜻이잖아. 맞죠? 이런 과정은 꼭 사이클처럼 알아두세요. 되었죠? 11번. 자,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누가 관여한다? 물질 대사 아까 얘기했잖아. 효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관여하고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36.5도씨 온도에서도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야. 이 사실 빠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잘 일어나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세포에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탄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세포호흡이요. 기억은 뭐라고? 세포호흡이요. 그래서 세포 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알겠어요? 미토콘드리아. 동그라미 니은은 미토콘드리아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와가지고 숙제까지 풀고요. 질문을 받을게요. 1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체킹해놓고 좀 안 풀리는 문제는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알았죠? 뭐래?